암은 소금을 정말 싫어할까? 아니면 좋아할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암 환자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나트륨 줄여야지. 맞죠? 짜게 먹으면 안 되지. 싱겁게 먹어야지 라는 게 세뇌돼 버렸어요. 근데 그 소금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들이 아직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암이 정말 소금을 싫어할까? 아니면 암이 있을 때 소금을 꼭 먹어야 될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은 소금은 인류에게 정말 특별하면서도 아주 생존에 필요한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 물이 많을까요? 소금물이 많을까요? 소금물이요. 우리 몸도 소금물로 돼 있어요. 사실은요. 양수도 소금물이에요. 알고 보니까 아이가 태아가 있는 엄마 뱃속에 양수물이 소금물이랑 똑같아요. 소금을 먹지 않으면 결국은 생명의 위험이 생겨요. 그래서 살아있는 식물부터 동물, 사람까지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나트륨이 다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미네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나트륨을 이제 NaCl이라고 하는 이 염화 나트륨이라고 하는 이 물질을 먹는데, 이 물질이 없이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트륨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우리 인체에 체질에 문제가 오고 pH가 문제가 와요. 그건 이제 첫 번째로 타격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부족해지면 물도 부족해져요. 인체 수분도 부족해지고 그때부터 병이 생기기 시작해요. 소금을 먹는 것은 그런데 단순히 나트륨만 먹는 게 아니고요, 미네랄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퓨어라고 하는 정말 깨끗한 소금을, 이 바다가 오염됐으니까 깨끗한 소금이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정제를 해가지고 순수 나트륨 소금을 먹는 것이 바로 정제염입니다. 정제염은 미네랄이 없어요. 정제염이 뭔가 들어가서 안 좋은 것보다는 미네랄이 없는 순수 나트륨 때문에 좋지 않은 거예요. 이거 드시면 안 돼요. 균형이 깨져버려요. 순수 나트륨을 드시면 안 돼요. 정제소금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잘못된 그러한 정제소금을 먹는, 많이 사용하는 국가들에서 발표한 것이 소금은 해롭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소금에 대한 잘못된 상식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 나약해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순도 높은 이 소금, 아까 말씀드린 이 NaCl만 소금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NaCl이 아닌 그 소금에 들어있는 칼슘, 마그네슘, 칼륨, 이런 수많은 소금에서만 얻을 수 있는 미네랄이 따로 있어요. 그 미네랄을 섭취하는 게 진짜 소금을 섭취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그네슘은 인체에 정말 필요한 물질이에요. 마그네슘 부족하면 쥐도 날 수 있고, 막 이제 눈도 막 떨릴 수도 있어요. 마그네슘 부족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이 미네랄은 필수 미네랄인데, 보통 이제 소금을 우리가 천일염을 먹을 때 천일염이 쓰잖아요. 그냥 천일염 갖다 먹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몇 년 묵은 소금, 그런 거 들어보셔서 더 비싸요. 간수가 빠져요. 그럼 그 간수가 빠진 그 소금을 또 좋다라고 먹지만, 사실은 그 간수 빠진 소금이 좋은 소금은 아닙니다. 최상의 소금이 아니에요. 마그네슘이 빠져버렸어요. 부족해요. 가장 좋은 소금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소금의 순도도 있지만 그 나트륨, 근데 소금 속에 있는 미네랄 함량이에요. 미네랄 함량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나트륨이 적어야 돼요. 저나트륨. 그래서 정제염에 비교했을 때 저희 이 소금 같은 경우는 거의 20% 이상이 적어요. 나트륨이 20% 이상 적다고요. 뭐 짜게 느끼든 안 짜게 느끼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똑같은 그램을 딱 하면 나트륨이 훨씬 더 적어요. 훨씬 더 좋죠. 그리고 이전에는 그래도 소금을 제조하는 방식에서 이 자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자염? 막 끓여가지고 과정에서 이제 맛은 순해지면서 미네랄 함량을 높였는데, 지금은 그 방식이 너무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자염도 많이 이제 인기 있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 이 바닷물이 오염된 거 많이 아시죠? 바닷물이 정말 많이 오염됐어요. 계속해서 노폐물, 쓰레기, 그 다음에 원전 사고 터지고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닷물이 정말 많이 오염됐어요. 그래서 참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중금속에 오염된 소금. 물론 뭐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그 녹여서 그거를 하면은 그 천일염 들어있는 소금의 독은 굉장히 작다. 근데 오염시키는 건요 0.1%가 오염시켜요. 그렇죠?
아니면 1%가 오염시켜요. 희석 배율을 보면 거의 농약이나 희석할 때 아주 적은 양만 가지고도 오염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양이 아니라도. 그래서 저희가 정말 바닷물의 소금, 천일염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기정사실인데 이것을 찾다가 해양 심층 소금을 찾은 거예요. 거의 동해안 연안에서 6km 떨어진 곳, 그 수심은 거의 600m 가까이 되는 곳에 물을 끌어다가 공중 분사를 시켜서 소금 만들어요. 그거 가지고 또 2차 숙성을 시켜가지고 이제 염화나트륨을 분리시켜가지고 굉장히 좋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금을 가지고 이제 자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물처럼 마실 수 있는 소금이다라는 걸 자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금을 타보면요, 막 이제 물 속에 녹는 거 보실 거예요. 신기하게 보통은 저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냥 녹아버려요. 한 숟가락 딱 넣어버리면 녹아버려요. 암은 미네랄이 부족할 때 잘 걸린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부족한 게 뭔지 아세요? 단백질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 지금 완전히 신화에 빠졌잖아요. 단백질 음료, 심지어 편의점 가면 단백질 프로테인 종류들이 엄청 많이 팔리고 있어요. 단백질 안 부족해요. 지질 안 부족해요. 탄수화물 안 부족해요. 진짜 부족한 것은요, 미네랄이에요. 미네랄이 부족하면 암이 걸려요. 물도 미네랄이 부족한 물을 많이 먹으면 암이 걸려요. 그래서 일본인가 어디에 깨끗한 물을 마시고 사는 사람들인데 위암이 되게 많아요. 검사해봤더니 미네랄이 부족한 거예요. 알칼리수가 왜 좋은 줄 아세요? 거기 미네랄이 많아 좋은 거예요. 미네랄이 부족하면 암이 걸려요. 미네랄이 부족한 소금, 미네랄이 부족한 음식, 미네랄이 부족한 물을 마시니까 암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모발을 검사해보면 시골에서 수돗물이나 아니면 그 지하수를 먹는 아이들과 서울에서 정수기를 먹는 아이들의 모발을 보면 미네랄이 달라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모발을 검사해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마시는 물도 중요하고 먹는 소금도 중요하고 먹는 음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핵심은 미네랄이에요. 그리고 미네랄을 드셔야만 암이 회복될 수 있어요.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그 미네랄이 따로 우리가 어떤 제품을 먹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다 들어있다고요. 미네랄을 따로 추출을 하고 그거 먹으면 오히려 더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 미네랄보다 소금만 먹어도 미네랄 덩어리고 물만 잘 마셔도 미네랄 덩어리고요. 음식만 잘 먹어도 미네랄 덩어리예요. 이렇게 세 가지 거기서 미네랄을 먹게 되면 몸 건강하지 않고 싶어도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걸 우리가 놓쳐서 건강을 잃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물을 먹어야 돼서 정수기물, 증류수물, 깨끗한 소금 먹기 위해서 뭐 그런 것들 먹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소화나 흡수 혹은 또 운반, 에너지, 전환, 신경 전달물질, 효소, 제조, 장기 작동, 노폐물을 담당하는 이런 모든 것을 누가 하는 줄 아세요? 미네랄이에요. 소화도 미네랄이 시켜주고요. 그러니까 미네랄이 다른 것도 있지만 미네랄이 부족하면 소화도 안 되고 물질 운반도 잘 안 되고 에너지 전환도 안 되고 신경 전달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장기 작동도 안 되고 노폐물 제거가 안 돼요. 부족하게 되면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채식을 하는데 왜 몸이 안 좋아지지? 라고 하는 분 대부분을 보면요, 미네랄 부족의 확률이 되게 높다고요. 채식을 하는데 엉터리 채식을 하는 경우들이 영양 밸런스를 못 맞추는 거예요. 효소, 미네랄, 비타민 이런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암의 원인을 한동안은 소금이라고 생각해 왔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아는 많은 요양원들이나 이런 곳에서 소금을 굉장히 안 주거나 무염식을 많이 시켰는데 지금 그런 데 거의 없어졌어요.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소금을 안 먹으면 병이 낫는다고 생각했는데 소금을 안 먹어서 병이 나은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소금과 함께 나쁜 음식을 안 먹어서 몸이 좋아졌었어요. 어떤 무염식을 하는 요양원에 가서 몸이 좋아지니까 그 원장님이 야, 소금 안 먹으니까 이렇게 몸이 좋아지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금은 똑같이 먹는데 다른 거 끊었을 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무염식을 주장하는 센터들이 별로 없어요. 경험적으로 염식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이 판정돼서. 근데 어떤 소금을 먹어야 되냐, 이제 이게 하나의 수수께끼죠. 사실 각종 암이 소금 때문이라면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암이 소금 때문에 생긴 거라면 소장도 암이 있어야 돼요. 소장. 더 중요한 거, 심장에 암이 있어야 돼요. 심장은요, 염통이라고 하잖아요. 염통이라고 하는데 이 염통은 무슨 통이에요? 소금통이에요. 심장 소금이 진짜 거의 절여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암이 발생이 안 해요. 심장암 들어보셨어요 혹시? 혹시 들어보셨나요? 별로 못 들어봤죠?
심장 주위에는 뭐 가끔 암이 있다는 말이 어쩌다 한번 들린 것 같아요. 근데 심장암이 막 있다는 말 거의 없어요. 이유는 소금이 충분한 곳에 암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 때문에 암 환자가 소금을 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이거는 100%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발견한 거예요. 암 환자가 소금을 다 끊었어요. 아니면 저염식을 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소금이 부족하면 인체에서 그 항상성을 맞추기 위해서 체액의 염도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염도 검사 소변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한 0.9에서 1.2 정도가 나오면 정상인 거예요. 근데 암 환자가 암 관리를 한다는 암 환자의 대부분이 염도가 부족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 먹잖아요. 그러면 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소금을 빼와야 돼요. 어디서 빼올까요? 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이러한 장기들에서 못 빼와요. 왜냐하면 공장이니까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뼈들에서 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암이 재발할 확률이 높아지냐면 뼈로 재발할 확률이 높아져요. 아주 신기합니다. 정말. 이거는 근데 어떤 논문에 많이 있거나 학사적인 건 아니니까 여러분 걸러서 들으셔도 돼요. 제 경험적인 판단이에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것은 정말 뼈로 전이가 된 많은 분들을 보면 결국은 나트륨 부족이거나 미네랄 부족, 꼭 이제 나트륨이 소금은 아니라도 미네랄의 보고가 뼈가잖아요. 거기서 빼와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꼭 나트륨만이 아니라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인 이런 것들 뼈에 축적된 게 빼와지면 그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아무튼 이런 부분 충분히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돼요. 그래야 무염식이 좋다, 저염식이 좋다 이런 말 현혹 안 되실 거예요. 자, 나트륨은 단백질의 소화를 도와줘요. 그래서 일정 나트륨을 충분히 섭취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이 인체에 부족하게 되면 단백질은 장에서 흡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단백질인데 나트륨이 부족할 때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독이 될 수가 있다. 암의 원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금 섭취로 인한 암보다는 오히려 소금 부족의 암이 훨씬 더 저는 무섭다라고 이렇게 결론 지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좋은 소금을 잘 섭취하시는 거 필수고요. 물을 마시는 것만큼 소금을 먹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어떤 영양소나 아니면 어떤 뭐 모링가나 이런 거 못 먹더라도 소금은 꼭 드셔야 돼요. 그래서 소금 섭취가 몸에서 필요한 만큼 충분히 해주시면 정말 건강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질병의 원인 그리고 습관의 변화 이런 것들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 다 건강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